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국가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이 국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도청 감사를 피해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청원 서명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같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이 제출돼 있지만 3년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서명운동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이며 교육감은 정치권 설득에도 직접 나섭니다. 박 교육감은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학교급식 개선과 비리 건절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무상급식 보조금 305억 원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급식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면에서 법 개정으로 가지 않고는 궁극적인 해법은 없다.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은 도청의 급식비 감사를 피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원된 식품비 3,040억 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법 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태풍이나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재배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찢기고 뼈대도 휘어졌습니다. 갑작스런 강풍에 비닐하우스 60여 개가 훼손됐습니다. 5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갖춰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 하우스를 이용하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재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설치하고 가설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내재형 하우스보다는 좀 더 우리가 간소하게 짓다 보니까.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철골 사이의 간격이 30cm가량 더 좁고 비닐의 두께도 0.03mm 정도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200만 원이 더 들어 설치를 꺼리고 있는 상황. 게다가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수박, 멜론과 같은 고온성 작물의 생장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올 상반기 시설 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합니다.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온도가 빨리 올라가질 않습니다. 내재형 하우스를 좀 크게 지었을 때. 정부는 무분별한 보상을 막고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내재형 비닐하우스 규격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진해경찰서는 피부관리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피부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돈을 투자하면 월 3% 배당금 등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명으로부터 1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사지 고객 110여 명으로부터 이용회비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출신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기숙사가 될 남명학사 건립 계획에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강남구 KTX 수서역 인근 4,950제곱미터에 200억 원을 들여 경남 출신 대학생 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남명학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강남구 일부 주민들은 남명학사가 들어설 땅은 도서관 용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명학사에 도서관을 함께 건립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와 협의 중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전통시장이 10월 가을 축제를 엽니다. 마산 어시장은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가요제와 팔도 풍바 공연, 수산물 현장 경매 등으로 꾸며지는 마산 어시장 축제를 엽니다.
또 진해중앙시장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삐에로 공연, 즉석 경매, 무료 시식회 등이 열리고 오동동 상인회도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오동동 문화의 거리 축제를 엽니다. 김해 장유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학교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지역 주택조합의 승인을 위해 학교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400여 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700명이 넘고 한 반의 평균 33명이 넘을 만큼 과밀 학교인데도 입학생을 고려해 2,200명으로 학교 증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몇 년만 참으라고 하시는데 그 참는 동안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육청 측은 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증축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검토 과정은 설명 과정도 저희들 내부 과정인데 이게 학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라는 입장이지만 김해교육지원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분산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이제 칠산이나 덕정을 허락을 해주면 애들을 보낼 의향이 있고. 또 김해교육지원청은 당초 학교가 없다며 인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승인을 반대했다가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학교 배치를 덕정초등학교로 해서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 증축에 반대하기로 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하게 시작하는데요. 대신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23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보다 안개가 짙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3.3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김해가 25도, 창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연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금화주광산기가 경남 지역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44호에 선정됐습니다. 조달청과 산청군이 오늘 생태와 문화관광 여행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경남은행이 다음 달 30일까지 신용관리 대상자에게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정상 거래를 도와주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터키에서 수주한 38편성 트램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고성군수와 사천시의원을 뽑는 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합니다. 고성군수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 후보를 비롯해 모두 6명이 출마했고 사천 라선거구 시의원에는 2명의 후보가 경쟁합니다. 선거운동은 27일까지 13일간이며 23일과 24일에는 사전투표, 28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창원시가 정책자문기구인 미래전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3대 자문기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들 위원회는 안상수 시장의 공약 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훈령으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8일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다른 2개 위원회도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해 성어기를 맞아 통영해경 소속 경비함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한강 5호 경비함을 서해로 출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5호는 오늘부터 약 70여일 동안 대형 함선 5척과 헬기 등으로 구성된 중국 어선 단속 기동 전단과 함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